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자제하는 가운데 자립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단의 주요 단체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주일 예배 자제 권고와 관련해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중단 등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단 신천지 위장봉사단체로 보이는 한국나눔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위장단체에 지침을 내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섭외할지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자제하는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를 돌아보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헌금 재정의 악화로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교회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순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어린이 사역을 해온 이혜훈 목사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자비량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이달 예배당 월세를 감당하기조차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당분간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의 유지도 그렇고 또 저희의 어떤 생활적인 유지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이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를 자제하면서 미자립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헌금 재정은 악화되고 자비랑 사역자들은 경제 활동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의 경기연회는 이 목사와 같이 위기에 빠진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연회는 최근 연회 내 3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각 교회에 100만 원씩 긴급 운영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통화하면서 또 현황을 파악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예은 목사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오라고 할 때 왔으니까 쉬라고 할 때 쉬면 되지. 그리고 가라고 할 때 또 가면 되잖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비우고 있었는데 한 달을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처럼 미자립교회를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두 주만 헌금이 끊어져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같은 자립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좀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반야월교회 역시 예배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자립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교인 20명 이하 교회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16개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교회 측은 미자립 개척교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도 각지에서 보내주는 성금을 지역 내 작은 교회들의 임대료와 목회자 생활비 지원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성시화는 모금된 성금 2,500만 원을 지역 내 50개 교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단 주요 단체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자제 권고에 대해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배 중단 등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예장통합총회가 주일 예배 자제를 권고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통합총회가 다음 스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총회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모임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했다면서 앞으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주간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방침은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이나 교회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면서 일괄적으로 예배 자체를 중단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각 노회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당회장이 당회 장로님들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꽤 모이는 교회 중에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막 욕하지 말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예배 등 종교 집회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고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반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신천지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이 교회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여론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이나 고령의 교인들을 위해서는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자는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신방 겸 순서지를 만들어서 설교까지 다 해서 갖다 드리고 본문과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통합총회는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4차 대응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재난 구호를 위한 모금에 전국 교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과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노회 소속인 문성교회의 찬양대 지휘자가 신천지인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교회 지휘자 조모 씨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문성교회 교인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교회 건물에 있는 문성병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성교회는 조모 씨가 신천지 신도였으며 문성교회에서 추수꾼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성교회 교인은 대부분 같은 건물에 있는 문성병원 직원과 환자들로 평소 예배 출석 인원이 4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단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로 보이는 한국나눔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출범 4년차 신생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는 현재 대구시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의 하나로 급성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나눔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 한국 역사 바로 알리기, 인성교육, 충효 사상 선전 계몽 등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대구시에는 2017년 7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습니다. 취재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단체가 시에 정식 등록되기 전인 2016년 8월 25일 발대식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한국나눔플러스 출범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국나눔플러스는 시에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1년 만에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대구시장상을 받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최사랑 대표는 2017년 7월 단체 등록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권 시장은 위촉장에서 강사님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육으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를 만들어가게 돼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나눔플러스 최사랑 대표의 소셜미디어와 단체 홍보 영상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된 직후
페이스북에 권 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고 2018년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행사에 참석한 권 시장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해 6월 8일에는 권 시장 바로 옆에서 국민 의례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19일에는 권영진 시장과 팔짱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구사랑 권영진 시장님, 한국나눔플러스 NGO 미래를 부탁해요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나눔플러스 송년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5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2018년 한 해 활동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권영진 시장의 모습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국나눔플러스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HWPL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도 소개했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세운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유착 의혹은 사실일까? 해당 단체를 관리하는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나눔플러스가 신천지 단체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나눔플러스가 신천지라고 연관된다는 것도 전혀 모르시고 계실 건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취재진은 신천지 위장단체와의 유착 의혹에 관한 권영진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시장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위장단체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섭외할지에 대한 지침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한 대규모 행사에서 강조한 발언입니다. 현재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총장 대다수가 HWP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 총장 대다수가 신천지 위장단체인 HWPL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신천지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섭외하려고 신천지 조직을 동원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CBS가 입수한 신천지 위장단체 IWPG 세계 여성평화그룹 내부 문건에는 신천지가 국내 주요 인사들을 섭외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3주년 기념행사 국내 인사 섭외 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신천지 행사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섭외할 것과 섭외 예정자를 입력해 매주 한 차례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섭외 대상의 예를 제시하면서 전현직 장관은 물론 유력 정치인의 부인들까지 섭외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천지 내부 문건에는 또 섭외 대상이 신천지 위장단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핵심 사업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 향상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섭외와 단계 향상을 위해 평화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HWPL과 그 활동 내용을 섭외 대상에게 이해시키려 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국내 인사 섭외 지침을 담고 있는 이 문건은 신천지 측이 위장단체인 IWPG 전국 지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IWPG는 세계 평화운동을 표방하며 신천지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위장단체로 과거 이만희 교주와 동거 생활을 하며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대표로 있던 단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과 돈이동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8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구세군은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생필품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5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측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NGO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취약계층 아동 1,650명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아동센터들이 대거 휴관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결식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식료품 등이 담긴 상자를 어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대책은 대구와 경북 지역 약 2천여 가정에 긴급 지원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마스크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